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론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무선 통신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요. 대략적인 개념을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하는 데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통신,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의 무선 통신을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의 종류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이동 통신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성 통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의 종류에 들어가서 밑에 세 가지가 주로 구체적으로 다뤄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선 개인 통신망 WPAN이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 WLAN,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동통신망,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유성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선통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요. 무선통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선통신이란 통신 케이블, 유선이죠. 선이 있는 거죠. 통신 케이블로 주고받았던 기존의 통신과 달리,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로 주고받았던 기존의 통신을 유선통신이라고 할 경우에, 이번에는 전송 매체가 전파입니다. 전파를 전송 매체로 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통신 방식을 무선통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파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죠. 전파. 다시 전파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간에서 존재해서 이동하는 전기에너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존재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전기에너지를 전파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로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파수, 앞서서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주파수를 영어로는 frequenc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주파수 또는 진동수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죠. 파동을 이루죠. 이렇게 파동을 이룰 때 이 1초에 몇 개의 진동 운동, 몇 개의 파형이 생기느냐를 잰 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1초당 진동 운동의 횟수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1이라는 뜻은 이제 단위를 헤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와 관련됐던 이제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의 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의 주파수를 1헤르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는 지금 말하는 이제 전파 외에도 소리에도 있어요. 소리도 역시 진동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 신호도, 전기 신호도 역시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파나 소리나 전기에 있어서도 이 주파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60Hz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50Hz를 쓰고 있죠. 그러면 교류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1초에 60번의 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긴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가진, 뭐 그 이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3000GHz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3000GHz면 3000 곱하기 GHz에서 기가는 10의 9승이죠. 10의 9승. 그래서 공이 모두 9개에다가 앞에 3000에 3개가 더 붙어있는 헤르츠고요. 거의 3THz 정도 이하만 이제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를 이제 주로 취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주기라는 게 나옵니다. 사이클은 이렇게 하나의 주기,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하나의 진동이죠. 하나의 진동을 이렇게 형성할 때 여기 걸리는 시간, 만약 1Hz짜리라고 그러면 1초에 한 개의 사이클이니까 이때 주기는 1초가 되겠죠.
만약에 2Hz면 1초 사이에 파형이 2번 나와야 되죠. 2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에 걸리는 시간은 0.5초가 되겠죠. 반절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진동에 걸린 초가 몇 초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1 나누기 주파수로 하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중앙 지점을 이제 0으로 봤을 때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 있을 때 이걸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진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말씀을 드렸죠. 주기,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고 또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은 이 두 개의 진동 운동이 올 때 각 진동 운동의 꼭대기에서 그 다음 꼭대기까지 거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파장의 거리는 상당히 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파는 무전기라든지 안테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발생하고 수신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여러 가지 이 방면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파입니다. 자, 무선통신에 대한 간단한 배경사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유선통신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통신한다는 것을 이전에는,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숙제를 이제 맨 처음에 풀기 시작한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무엘 핀리 브리츠 모르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르스 부호라고 아마 이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이 원래 모르스 이분은 이제 예술가입니다. 화가입니다. 화가, 미술가인데 한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 통신, 전파 이런 쪽에 몰두해서 그 뒤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 사람이 만든 이제 통신을 할 때 알파벳이나 여러 가지 숫자 같은 것을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기호로 바꿔서 보냈거든요. 그 기호로 바꿀 때 이 사무엘 모르스가 만든 모르스 부호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이제 발송을 하는 기계를 지금 옆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전신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짧은 신호와 긴 신호의 조합에 의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고, 1837년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모르스 체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인류 최초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전신이 개통이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하고 볼티모어 사이에서 최초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통이 되어서 사용이 됐는데, 이 최초로 개통된 유선 통신의 길이, 지하로에서 전신선이 깔리게 됐는데 61km 정도가 깔렸습니다. 거의 한 50마일 정도가 깔렸죠. 이때 최초로 전송됐던 메시지가 모르스 부호로 해서 What has got wro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rote가 어떤 일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제 여기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일으키셨을까?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이제 메시지가 첫 번째 갔었던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모르스 부호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유선 통신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 최초의 전화기를 만들면서 이제 유선 통신의 꽃이 1876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81년 영국의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파동으로 설명을 하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이 맥스웰 방정식은 안에 들어가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적분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자계를 낳고, 또 그것은 또다시 전기를 낳는다는 얘기죠. 전기 세계를 낳아서 그 변화가 차례차례로 전파되면서 파도와 같은 파동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제 맥스웰이 말한 맥스웰 방정식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파동으로 설명하게 됐고요. 이런 맥스웰의 학설을
여러분 앞에 이제 주파수 여길 때 헤르츠를 썼다고 그랬죠. 1887년 독일의 하인리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맥스웰의 학설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최초로 입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9-3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제가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전선이 꼽혀져 있고 A라고 되어 있고 또 B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병이 이제 라이든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콘덴서입니다. 전하가 축적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뭐 전력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B를 점점 가까이 하면 이제 방전이 되겠죠.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가까이 하고 멀리 하면 방전이 많이 됐다 적게 됐다 많이 됐다 적게 됐다 하는데 그게 한 10m 떨어져 있는 이런 도선상에도 영향을 줘서 C와 D 사이에 이 가까이 갔다가 또 떨어졌다 하는 것들에 비례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량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간섭을 줄까? 이게 바로 전파에 의해서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실험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1896년 이탈리아 사람이죠. 굴리엘모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무선 통신을 합니다. 무선 통신을 실험했고 이게 이제 9마일 정도에 가는데 실험을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뒤로부터 이제 무선 통신이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란 동축 케이블 유선으로 주고받았던 기존의 유선 통신과 달리 전파를 전송 매체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선 통신의 방식을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해서 통신하는 아날로그 통신하고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통신하는 디지털 통신 두 가지로 알아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 무선 통신 방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최초로 이제 아날로그를 이용한 이동통신은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국에서 이 특정 그룹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상용화된 서비스가 처음으로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MHz 대역을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걸 이제 변조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전기인 신호로 바꾸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기본적인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 반송파가 있습니다. 전자파. 실어 나르는 일종의 이제 교통수단 같은 거죠. 이거에 이제 이 반송파의 진폭, 아까 앰플리튜드라고 했는데 진폭이나 아니면 주파수, 이렇게 진동수의 그 많고 적음이죠. 그다음에 위상이라는 거는 이 파형의 어떤 각도라든지 시작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진폭, 주파수, 위상 정보를 변경해서 이 변조된 신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송하는 뭐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 다중화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변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진폭, 주파수, 위상 변조에 따라서 변조의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진폭 변조, amplitude modulation, 우리가 보통 라디오 중에서 AM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진폭 변조입니다. 송신을 할 신호에 따라서 이 반송파의 폭을 높이 낮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AM 방식이고요. 주파수는 이 송실된 신호의 진폭은 이제 폭은 일정하게 하지만 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반송하는 주파수를 뭐 크게 할지 작게 할지 바꿔주는 게 바로 이제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 그리고 FM이라고 합니다. FM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FM이죠. 그 다음에 위상 변조는 Phase Modulation PM이라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반송파의 각도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조하는 데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M, FM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AM 방송, FM 방송 다 무선 통신 방송이죠.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실어서 나릅니다. 뭐 대개는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걸 실어 나르죠. 변조할 때 AM은 진폭 변조합니다. 정보에 따라서 정보의 크기에 따라서 캐리어의 폭을 바꿔주죠. FM 방송은 정보에 따라서 캐리어의 주파수를 바꿔줍니다.
frequency modulation FM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이렇죠. 보통 우리가 AM 방송 보시면 530kHz에서 1600kHz 사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FM 방송은 단위가 다르죠. 88MHz, 거의 1000배 단위가 다릅니다. 에서 108MHz 사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음질을 보면 신호대 잡음비를 따지면 자, AM은 음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잡음이 섞이고 음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FM은 뛰어나지만 효율가 좀 복잡하고요. 또 하나는 전파되는 거리를 따지면 AM은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FM은 멀리 가지 않죠.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 일본 방송이 잡힌다고 그럴 때는 주로 AM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가는 방송들이 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 있는 FM이 가까이인 경우 잡히긴 하지만 AM 특성상 나라를 뛰어넘을 정도까지 방송을 하려면 AM을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음질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조되어서 온 신호를 거꾸로 이제 원상으로 돌려야만 원래의 음성이나 영상을 뽑아낼 수 있죠. 그걸 복조라고 합니다.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모뎀이라는 장치가 바로 모듈레이션 시키고 또 디모듈레이션 시키는 작업을 둘 다 해주기 때문에 모뎀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선 통신 방식 가운데서 디지털 통신 무선 통신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무선 통신 방식이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실지 않고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이제 전송하는 건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었지만 이제 고비용이라서 사용하지 않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하면서 1990년대에 와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유럽에서 GSM, 그룹 스페셜 모바일이라는 방식을 써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신호 기반의 무선 통신을 상용하기 시작했고요. 1993년에 일본은 PDC,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선 휴대폰. Personal Digital Cellular 방식, 미국은 TDMA 방식,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우리나라는 1996년에 CDMA 방식,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채용을 해서 이 디지털 신호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을 이제 상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날로그 통신을 그냥 쓰지 왜 비싸고 여러 가지 많은 장비도 많이 드는 디지털 통신을 쓸까? 디지털 통신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통신의 장점을 한 6가지 정도만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지털 통신은 외부 신호의 방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자, 아날로그는 주로 주변에 조금만 잡음이 섞이면 그게 원래의 신호의 값인지 잡음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0과 1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보통 0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0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V라고 하면은 가운데가 2.5V죠. 2.5V보다 크면 1, 2.5V보다 작으면 0,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점대가 막 가다가 신호가 조금 더 섞여서 2.3이 되더라도 얘는 잡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0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훨씬 디지털이 0과 1의 범주 내에서는 허용하는 잡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이 넓고요. 송수신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기면 또 발견해서 복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신호의 방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통신보다는 디지털 통신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장점은 디지털 통신은 신호를 통신 채널 조건에 맞추어주는 이제 지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제 그 신호가 가는 무선 통신의 한 그 통신 선로를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떤 신호에 맞는 특성들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신호에 따라서 채널의 특성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면 그 신호에 가장 적합한 통신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지능적 성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신호의 성격, 음성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요. 그 왜곡되는 부분을 미리 제거해서 균일하게 맞춰주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퀄라이제이션, 등화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없지만 디지털 통신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통신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유연하게 재현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서 어떤 서비스를 바꾸려면 주로 하드웨어 장비를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들을 다 바꾸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디지털 통신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통신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통신의 어떤 특성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융통성과 유연성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디지털 통신은 어떤 형태의 신호도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도 음성, 영상, 모든 신호들을 다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다중화시켜서 다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또 끝에 가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다. 아날로그는 섞여버리면 분리해내는 것이 대단히 힘든 그런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디지털 통신의 장점은 비용과 전송 매체 이용의 효율성이 뛰어나다. 자, 디지털 통신 가운데서 이제 이동 통신을 많이 쓰고 있는 CDMA 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날로그 이동 통신보다 10배 이상의 채널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가는 송신자가 수신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선로를 채널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커플들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일한 물리적 전송 매체에 대해서 동일한 케이블을 쓰더라도 디지털 통신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보다 수천 배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디지털 통신은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안성. 그래서 임의 데이터를 추가나 변경해서 전송할 수 있고 또 수신할 때 얘를 분리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잘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렵죠. 보통 이제 정보 보호에서 정보 보안, 정보 보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서 정보 보호를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요소. CIA, 미국 중앙정보부의 이니셜하고 똑같죠. CIA. C가 confidentiality.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기밀성이라죠.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된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통신한 내용들을 당사자 외에는 모르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설되면 안 된다는 게 기밀성이고요. I는 integrity, 무결성입니다.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바뀌어서 잘못돼서 수신자한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인티그리티가 잘 지켜줘야 된다.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다음 A는 availability라고 해서 가용성입니다. A가 B한테 보냈는데 B가 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가다가 전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도 이제 가용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디지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데이터가 누출되지 않도록 confidentiality, 기밀성 보장을 참 잘해주고 있고 또 도중에 변조되는 경우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무결성도 잘 보장을 해줘서 이 정보보안의 3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디지털 통신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요즘은 아날로그 통신보다는 디지털 통신 방식에서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